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섬에 있는 악명 높은 알카트라즈 감옥. 그 누구도 탈출하지 못했다던 이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하던 4명의 죄수 중 2명은 죽고 2명은 잡혔습니다. 실질적인 교도소 관리자인 부소장 글렌과 당시 정부의 신임을 받던 험슨 소장, 이들은 이 사건으로 국민과 정부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탈옥을 시도한 생존자 중 한 명인 헨리 영. 그는 탈옥을 시도한 죄로 이 알카트라즈 감옥 안에서도 지옥 같은 지하 1층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으로 19일 이상 독방에 수감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는 365일 그곳에 감금되어 부소장 글렌에게 구타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탈출 생존자 중 한 명인 맥케이는 탈출 계획을 부소장 글렌에게 밀고 하여 동료들을 배신했던 것이죠. 1년 만에 독방 밖으로 헨리 영을 불러낸 글렌. 오랜 독방 생활로 인해 이미 제정신이 아닌 헨리 영. 글렌은 두려움에 떨던 헨리 영의 발목을 면도칼로 그어버립니다. 헨리 영은 그렇게 다시 독방에 갇혀 버틸 수 없는 시간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험슨 소장이 이 일을 알게 되죠. 이미 3년이나 독방에 갇혀 있었던 헨리 영. 그렇게 험슨 소장의 제안으로 독방에서 3년 만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짜 3년간 독방에서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헨리 영은 당연히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독방에서처럼 구구단으로 버티고 있는 헨리 영에게 동료 죄수가 건넨 한마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맥케인을 보게 된 헨리 영은 이성을 잃고 그대로 맥케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맥케인을 살해하게 되죠. 어떤 이유에서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헨리 영은 오히려 편안해 보입니다. 헨리 영에게 국선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이 변호사는 영화 초반부에 나레이션을 하던 스탠필입니다. 초선 변호사였던 스탠필은 용감하게 헨리 영에게 다가갑니다. 헨리 영은 1급 살인범들과는 다르게 겁을 먹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스탠필은 그에게 더욱 다가갑니다.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모를 헨리 영의 행동들. 헨리 영은 10살 때 부모님을 잃었고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위해 $5를 훔치다 잡혀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헨리 영은 이곳에 수감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헨리 영과 대화를 시도하는 스탠필. 하지만 헨리 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스탠필은 초선이었지만 매우 뛰어난 변호사였습니다. 드디어 말문이 트인 헨리 영. 하지만 그가 가장 궁금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3년간 독방에서 유일하게 들었던 것은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야구 중계 소리였고 그 결과가 궁금했던 거죠. 스탠필의 노력에 점점 그에게 하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헨리 영. 그는 자신의 나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된 두 사람. 아직은 헨리 영을 변호할 방법이 없던 스탠필은 재판을 연장하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영은 재판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 그. 그리고는 또 갑자기 흥분하는 헨리 영의 행동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다시 스탠필이 찾아오자 매우 미안해합니다. 스탠필이 다시 오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탠필에게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3년간 독방에서 혼자 생각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증거와 증인이 확실한 재판. 스탠필의 논리는 3년간 헨리 영을 독방에 가두고 학대한 사람들이 그를 살인 도구로 만든 것이고 살인자는 따로 있다고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 살인자로 알카트라즈 감옥을 고발합니다. 이 사건으로 언론의 관심은 받았지만 시민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초점은 알카트라즈 감옥의 유죄를 밝히는 것에 집중됩니다. 이렇게 무심한 듯 얘기하는 헨리 영에게는 자신이 사형대에 오르기 전 스탠필이라는 친구가 생긴 것이 더욱 중요했죠. 스탠필은 증인을 찾기 위해 알카트라즈를 찾아갔지만 섣불리 누구도 나설 리 없습니다. 부소장 글렌에게 독방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독방에 들어간 스탠필은 그곳의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부소장 글렌을 증인석에 앉힌 스탠필. 신문을 시작한 스탠필은 많은 자료들로 글렌을 압박합니다. 헨리 영이 독방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보지만 대답하지 못합니다. 단 30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 알카트라즈 감옥에서는 많은 죄수들이 정신병에 걸려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더욱 압박하는 스탠필. 사실 글렌은 헨리 영의 발목을 그은 것 이외에도 헨리 영에게 수많은 구타를 했었죠.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탠필. 결국 글렌도 흥분하고 맙니다. 스탠필은 이 모습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스탠필의 화력으로 재판은 점점 헨리 영에게 유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죄를 인정하겠다는 헨리 영. 스탠필은 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다시 알카트라즈 감옥으로 가는 것보단 사형대에 오르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헨리 영의 여동생. 스탠필이 헨리 영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찾아서 데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여동생마저도 외면할 만큼 알카트라즈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려움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헨리 영과 마지막 공판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헨리 영을 세우는 스탠필. 있는 그대로 신문하기 시작하는 스탠필. 유죄를 인정하면 그는 사형이었죠. 어쩌면 어느 누구도 그런 시간을 독방에서 보낸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헨리 영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같은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1995년작인 1급 살인은 실제로 존재했었던, 재소자의 인권이라고는 없었던 알카트라즈라는 감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인 알카트라즈 감옥은 많은 교도소 소재의 영화들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배우들의 명연기와 이야기의 구성, 인간 내면의 심리가 너무 잘 표현된 이 영화. 법정 영화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영화 1급 살인. 풀무비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